편하게 와닿는 문장이나 이런 거 나눠주십시오. 네, 저는 이 머릿말에서 사실 이 디백 초프라 이분의 어떤 영성에 관련된 이 말씀들이 되게 많이 와닿았어요. 특히 아힘사. 근데 아힘사를 알아보니까 찾아보니까 요가나 이런 뭐 수행하시고 명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이렇게 이 간판 이름으로 많이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새로운 정체성, 그 다음에 알아차림. 어쨌든 의식을 나의 의식을 어떻게 가지고 가느냐. 그걸 이렇게 이 마셜 얘기를 해주시면서 본인의 얘기를 이렇게 섞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마셜이 비폭력 대화를 통해서 하는 이 근본적인 사상과 이 디백 초프라 이분이 생각하는 어떤 영성과에 관련된 내적 자아라던가 그리고 알아차린다거나 그런 것들이 많이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심리적인 다리 연결 이런 것들을 자기 없는 의식의 경지, 뭔가 좀 심오하면서 평생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지고 가는 질문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아임사라는 말, 이게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의식을 확장함으로써 그 간격을 좁혀간다. 그래서 상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의 의식이 확장이 되어야 되고 나의 의식이 확장이 되어야 그 상대편의 의식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심리적인 다리를 연결한다. 이런 것들이 많이 좋았어요. 읽으면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이 진정으로 당신 자신이 되는 것이다. 라는 이런 정신이 실제로는 뭐 일반 규범이 너무 비정상적이어서 이런 정신 자체가 높은 의식이 아니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오히려 정상적인 의식 상태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임사라는 어휘를 통해서 저는 나 자신이 진정한 나 자신이 되는 것이 어떤 건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5페이지에 그 변화를 구할 때 우리는 새로운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이다. 마셜이 제시한 새로운 가치관에 따르면 흔히 경험하는 불만스러운 타협 없이 갈등이 해결된다. 다투는 사람들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게 되고 편견이나 격한 감정이 없는 분위기에서 서로의 욕구를 이해하고 연결을 이루어간다. 이거 보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갈등 상황에서는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그러면서 어떤 타협점을 찾고 그렇게 갈등을 해결하는 게 그냥 상식인데 여기서는 그런 거 없이 일단 서로가 이렇게 둘 다 만족하는 그런 해결 방법을 제시한다고 해서 좀 궁금해지는 것도 있고요. 이 뒤에도 보면 심리적 다리인 연결에 초점을 두었다 이렇게 나오고 이 연결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서로에 대한 생각이나 심리적인 연결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 책을 처음에 딱 봤을 때 말하는 기술을 알려주는 책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마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의 의식을 바꾸라 이런 말이 나오는 걸 보니까 생각의 초점을 다른 곳으로 이게 맞추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모든 폭력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의 이야기를 포기하는 것이다. 제가 예전에도 저 남편과 좀 많이 힘들었을 때
그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저도 제 얘기만 했고 남편도 자기 얘기만 했고 그렇게 해서 이게 연결이 안 됐던 거죠. 서로 심리적으로 단절된 상태에서 우리는 이제 결국 같이 할 수 없겠구나. 여기까지 사실은 갔었는데 딱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서로를 좀 생각하게 됐어요. 내 이야기를 좀 그때 좀 내려놓고 이제 우리는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내 얘기를 좀 내려놓고 서로의 이제 이야기를 좀 듣기 시작하면서 조금 해결점이 보였어요. 그래서 결국 지금은 이제 같이 살고 있는데 이 뒤에 33페이지에 보면은 이 MVC를 적용하는 사례 중에 이 부부 관계에 대해서 나와요. 이분도 그 사람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니다. 나도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 둘 다 인생을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 같이 성장하고 서로 받아주고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다. 제가 아마 이 책을 다 읽고 난 이후에는 남편과 조금 더 이런 관계를 좀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예전에 이 책을 미리 좀 봤다면 아마 그때 제가 그렇게 힘들게는 조금 더 순조롭게 갈등을 해결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토리가 다 있다 보니 아까 고수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나는 내 얘기만 하고 남편은 남편 얘기만 하고 그래서 이야기를 버려라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전 처음에 이렇게 딱 읽었을 때는 이야기를 알아야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지. 다 버리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의 스토리는 버리고 그의 이야기는 내가 새겨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의식을 확장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그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면서 나 혼자만의 이야기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온전히 이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해하게 되면서 서로의 간격이 좁혀지는 게 아닌가. 거기에서 내가 들어가 버리면 좁혀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고두님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들었네요. 아까 스토리를 내려놔야 된다는 그거 몇 쪽에 나와요? 7페이지 중간쯤이에요. 딱 중간에서 조금 밑에. 모든 폭력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의 이야기를 포기하는 것이다.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아. 그럼요. 그러니까 나를 내려놔야 된다. 나를. 응. 그게 이런 말도 나와요.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오로지 나를, 나의에 집중하는 자아에는 공격성이 내재해 있다. 너무 멋진 말이다. 저는 그 23페이지 첫 번째 줄. 연민으로 서로 주고받으며 기쁨을 느끼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고 믿기 때문에 저는 이 말이 너무 그냥 좋아요. 연민으로 연결되는 게 본성이라는 말이 되게 의지가 되고 이렇게 맞아. 우리의 본성은 이런 거야 라고 이게 진실이든 아니든 이 사실을 믿는 것만으로도 되게 뭐랄까 행복하다 그래야 되나? 살만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든다 그래야 되나? 제가 코칭을 하고 왔다고 했잖아요. 네. 그 고객님과 지난주에 이제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내 스토리에 너무 빠져 있었던 거야. 생각해 보니까. 나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고객님에 대한 나의 연민을 되살릴 수 있을까를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하면 나 연민을 되살리지? 근데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으로 이렇게 내려오지가 않는 거야. 계속. 내려오지가 않으니까 내가 계속 나를 방어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나는 이렇게 했잖아. 그 고객님은 너는 이걸 하지 않았어 라고 나한테 얘기를 했고 나는 그래 나 그거 다 했어. 네가 이상한 거지. 막 이렇게 계속 내가 방어가 되는 거야. 방어가 되니까 연민의 마음이 전혀 올라오지를 않는 거야. 근데 이 비폭력 대화의 관찰 있잖아요. 관찰. 내가 관찰한 것만 딱 써봤어. 실질적으로 그 고객이 나에게 한 말만을 이렇게 딱 아주 담백하게 썼어. 저는 뭐였더라? 나는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야.
구조화가 중요한데 구조화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불편해요. 이렇게 말했어, 그 고객이 나한테. 근데 그 당시에는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이제 나의 스토리가 막 오는 거야. 네가 그런 식으로 하면 돼? 막 이런 이제 고객이 나한테 하지 않은 말들이 나한테 막 이렇게 융단 폭격처럼 막 날아온 거야. 네가 코칭을 그런 식으로 하면 나를 잘 코칭할 수 있겠어? 너 코칭 못해. 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막 들리는 거지. 그러니까 계속 방어를 하게 됐는데 그거를 글로 적어봤거든요. 그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야. 또 글로 적는 거랑 또 너무 다른 거야. 글로 적었어. 그분의 하신 말. 나는 구조화가 중요하다. 그리고 구조화가 되지 않아서 마음이 매우 불편하다. 그거를 글로 이렇게 딱 읽으니까 너무 담백한 거야. 아, 이분한테는 구조화가 정말 중요한 분이었었구나.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 사람은 모르는 거죠. 어쨌든 내가 말을 했고 안 했고를 떠나서 모르는 상태에서 30분 동안 뭔가 이렇게 진행되면서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 생각을 딱 하니까 연민의 마음이 확 올라오는 거지. 진짜 답답했겠다. 오죽 답답했으면 코칭을 하다 중간에 나한테 그 말을 했겠냐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여유가 좀 없는 상황이었다면 화가 났을 수도 있겠다. 그때 나한테 화를 표현하진 않았거든. 그냥 그렇다고요 이렇게 말만 했거든. 근데 정말 화가 났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겠다. 마음을 그 생각을 탁 하니까 아 그랬겠구나. 그러면서 조금 마음이 열렸거든. 그래서 잘하고 왔다. 어, 여기서 난 딱 떠오르는 말이 뭐냐면 저절로 자연스럽게 그리고 자발적으로 이런 말이 그러니까 뭐든 자기가 자발적으로 그리고 내가 정말 진심에서 내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그리고 오코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적어보는 거 정말 저도 잘 쓰는 방법이거든요. 정리가 안 되는 것들이 내가 적어보면 스르륵 정리가 돼요. 그리고 적으면 또 어떤 게 생기냐면 말하고 싶은 욕구가 줄어들어요. 아, 어, 어.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걸 적는 거야. 그래서 어, 내가 말하고 싶은 것도 내 생각이고 내 생각을 막 얘기하는데 사실 사람들은 별로 관심 없어. 어, 그래서 담백하게 정말 노지만 딱 얘기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도 매번 자꾸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쓰는 방법은 어, 종이에 적어요. 내가 적고 내가 하면 이제 서로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내가 말하고 싶은 욕구가 어느 정도 이렇게 해결이 되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요즘 그 모닝 페이지, 무의식의 글쓰기 그런 의미도 이제 적어보는 이유가 이렇게 어쨌든 사람은 말을 하고 싶어 하고 말을 하면서 생각을 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글로 쓰는 것이 말하는 욕구도 좀 충족시켜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맞, 적으면서 정리가 맞아요. 그렇죠. 사람은 표현하는 욕구가 있는 건 확실한 것 같고, 적어보는 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글로 표현된 거를 정말 아무 감정 없이 담백하게 읽었을 때 너무 다르게 와닿는 그 경험이 너무 놀라웠어요. 아, 이분은 진짜 그냥 그렇게 말을 한 거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게 너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험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저는 저 11페이지 보면은 11페이지 중간쯤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폭력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마음가짐의 질적인 변화를 일으켜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다. 제가 이 책 모임 하기 전에 자신감 좀 충전시켜 보려고 코칭을 받았어요. 지난주에, 월요일이었구나. 코칭을 받았는데 제가 거기서 뭘 발견했냐면
그 뭐죠? 제가 제 자신한테 진짜 오랜 기간 동안 아주 폭력적이었구나. 어, 진짜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제가 어릴 때부터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게 공부 잘하는 애들이 반장, 부반장, 총무 뭐 이런 거 간부를 맡았었어요. 이런 애들은 이제 선생님과도 좀 친하고 일도 좀 하고 그게 제가 좀 부러웠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무리를 그들과 나, 다른 나 이렇게 무리를 짓는 거, 이렇게 구분을 짓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도 이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신감이 없고 위축이 되는 게 제가 어떤 때 그러냐면 저보다 좀 이렇게 뭐라죠? 똑똑해 보이는 사람들, 아주 똑똑해 보이는 사람들 앞에 가면 되게 주눅들고 위축되고 말도 잘 못해요. 그러면서 그 똑똑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나 이렇게 구분을 제 마음속에 이제 그 기준을 제가 만든 거죠. 그렇게 구분을 짓고 이제 저를 아주 부족하고 막 그런 사람으로 판단을 이제 하면서 막 나를 힘들게 그렇게 했던 거지. 그런데 이제 그 코치님이 그러시더라고. 이게 그들과 내가 다름을 인정하는 그런 경계는 되게 건강한 경계래요. 근데 저처럼 거기에 가치를 딱 부여하게 되면은 그게 나를 되게 해치는 경계가 된대요. 그러면서 그 저한테는 각자 인간마다 고유한 그 특성을 가진 나가 있잖아요. 근데 그 고유한 특성을 가진 나를 바라봐 주지 않고 이제 그렇게 이제 가치를 판단해서 그렇게 평가하고 막 이렇게 이제 바라보면 내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대답을 하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물이 의미가 뭘까요? 이렇게 여쭤보시는데 제가 저한테 너무 미안해서요. 그동안 제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내가 나한테 너무 미안해가지고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내가 나한테 얼마나 폭력적이었는지를 인정해야 된다. 일단 그거부터 인정하고 이제 제가 한 일주일 동안 저 자신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욕구가 뭐였는지 그 욕구를 좀 채워주기 위해서 알아야 채워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좀 찾아보는 시간을 좀 가지기로 하고 그렇게 코칭을 마쳤거든요. 그래서 이 문장이 탁 들어왔습니다. 제가 메모를 해놓고도 이거 내가 찾지를 못하고 있네. 미치겠네. 명확하게 표현한다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원하는지를 명확하게 표현한다. 그죠? 제가 대화를 나눌 때 최근에 어떤 걸 느꼈냐면 어떤 예를 들자면 내가 읽은 책을 예를 들기도 하고 내가 본 영화를 예를 들기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풀어나가는데 내가 그 책을 읽지 않았을 수도 있고 내가 그 영화를 보지를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물론 우리가 상대를 연민으로 온전하게 그 사람이 나의 스토리를 버리고 그 사람의 스토리를 듣기도 해야 되지만 상대도 이렇게 표현을 할 때 뭐 본인이 명확하게 원하는 것도 물론 표현을 해야 되겠지만 이야기를 풀어낼 때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게 서로 간격을 좁히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뭔가 명확하지 않으면 듣는 이가 그 상대에게 물어보는 거죠. 거기서 어떤 부분이, 거기서 어떤 장면이 그랬어? 라고 나 그거 보지 않았는데 라고 이렇게 뭐 물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어차피 뭐 물어본다는 건 또 관심 있게 네 얘기를 잘 듣고 있다라는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 오코치님이 그 저항이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아까 코칭하면서 저항감이 탁 들더라고. 아, 나 저 영화 못 봤는데 저 책 안 읽어봤는데 물어보는 건 자존심 상하고 안 읽어봤다, 안 봤다라고 말하기는 자존심 상하는데 그렇다고 정말 하면서 좀
지 안다고 좀 저라나 하면서 막 약간 나의 생각이 이제 막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아, 그러지 않아야 되겠다. 오히려 차라리 솔직하게 물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어, 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음. 네. 그 명확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히려 사람들도 자기도 잘 몰라서 얘기를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거든요. 그렇겠죠. 응, 당연히 안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고 그치, 뭐 봤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그치. 텐데 나 아닐 거 안 봤거든. 응.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이 난 더 이해가 되지는 않았어. 소통이 완전히 되지는 않았는데 아, 물어봐야 되겠다. 어,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고 읽고는 뭐 내가 선택하면 되지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난 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내가 이렇게 느껴지니까 내가 얘기할 때도 상대가 그렇게 느껴질 터이니 나는 얘기할 때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서 이 구절이 그렇지, 그렇지. 이 상황과 저는 이렇게 왔어요라고 좀 음. 친절하게 서로 얘기를 해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난 그렇게 하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중요한 포인트다. 네. 부탁할 수도 있고 여기 어, MVC 모델에 이제 부탁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비폭력 대화의 단계 안에서도 우리가 좀 더 서로의 관계가 풍요로워지려면 이런 부탁도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예전에 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을 맞아요, 하고 맞아요. 네,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네요. 그리고 이게 분석하고 왜 비판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나 어떤 생각이 나냐면 옛날에 우리 개그 콘서트 지금은 폐지됐는데 진짜 재밌었잖아요. 막 깔깔깔깔 넘어가면서 막 보면 이제 저희 아버지가 옆에서 야, 뭐가 그렇게 웃기니? 이러거든요. 같이 보고 있는데도 난 너무 웃기고 재밌는데 이제 우리 아버지 시각에는 참 별것도 시답잖이 않은 거 애들이 막 웃는다라고. 근데 이제 내가 그 나이가 됐거든요. 개그 프로를 보면서 아버지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어릴 때 내가 개그 프로그램 뭐 일요일 밤에 토토즈를 우리가 막 봤을 때는 어릴 때 내가 너무 순수했던 것 같아. 그냥 그 개그맨들이나 코미디언들이 웃기려고 하는 그 의도 그대로 내가 다 쑥 빠져들었다면 내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제 요즘 나오는 뭐 개그 프로는 요즘은 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경연 비슷하게 누가 더 많이 웃기고 누가 더 뭐 이런 식으로 대결 같은 걸 많이 하니까 팔짱을 딱 끼는 거야. 그래? 여보, 니들 얼마나 웃기나 한번 보자. 라는 시각으로 보니까 하나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는 나 자신이 사실은 제일 손해인 것 같아. 그냥 편안하게 그 사람들이 주려는 즐거움을 온전하게 느끼고 그 사람들을 이해하면 내가 그 보는 그 시간이 너무나 행복할 텐데 팔짱을 탁 끼고 그래? 한번 웃겨봐. 나 한번 웃겨봐. 이런 마음으로 접근을 하니 개그 프로보다 뉴스가 더 재밌고 그런 나이가 됐다는 게 약간 서글프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좀 평가하는 식으로 개그를 보면 내가 손해다. 개그를 볼 때는 순수한 호기심으로 보면 된다. 뭐 이런 근데 그런 요즘은 말씀이시죠? 개그 프로뿐만 아니라 이제 뭐 미스트롯이나 요즘 뭐 힙합이나 이 경연이 너무 많아 대결을 시키니까 그리고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또 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내어 놓잖아요. 그러다 보니 또 그런 방향이 또 재밌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작자의 의도를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한다면 더 즐겁고 재밌는 시청 시간이 되지 않을까. 즐길 수 있다. 그렇죠. 즐길 수 있다. 우리 햇살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1장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네. 어린말에서 1장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머릿말에서 1장 전체. 네. 저는 이제 1장 보면서 제일 먼저 딱 다가왔던 게
24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연민에 머무를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연구하면서 언어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췄다는 부분에 저도 포커스를 맞췄어요. 이 언어가 연민으로 유대를 맺는데 언어로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걸까? 우리가 뭘 갖다 줘야 되고 뭔가 우리가 행위를 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말로써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감사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대화 방법에 대한 것이 이 언어가 상처를 주는 무기이기도 하고 또한 그 상처를 치유하는 그 연민으로 가는 그런 길이기도 하고 열쇠구나, 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대화라는 게 참 이 삶에서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 음. 아까 저의 이제 사례에서 봤을 때 언어는 그냥 할 수 있잖아요. 연민의 언어를 말은 할 수 있잖아. 말은 할 수 있는데 진짜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그 감정이 그 마음이 이렇게 우러나지 않으면 그 뭐랄까요? 언어에 담기지 않는 것 같거든요. 제가 왜 그것도 코칭을 하기 전에 연민의 마음을 살려야겠다라고 애를 썼냐면 연민의 마음을 살리면 그냥 대화가 돼. 어떤 질문도 그냥 막 떠오르고 그 사람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이게 서로 이제 코칭이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 마음이 없는 상태로 코칭을 하잖아요. 그러면 안 떠올라. 나 뭘 물어봐야 되지? 뭐 이렇게 막 좀 막히거든요. 그 이제 막힐까 봐 겁나서 마음을 막 살린 거야, 내가. 그리고 살아난 거였거든요. 그렇게 살려서 대화하다 보니까 진짜로 궁금해지고 소통이 잘 된 거지,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러니까. 언어보다 어떻게 보면 그 마음이 더 크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다. 연민의 마음이 먼저다. 음,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연민의 마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표현하지 않으면 그 모르는 거니까. 그렇지. 그리고 표현해야지. 이제 또 어떻게 보면 기술이잖아요. 대화의 기술. 연민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오코치는 이제 표현할 수 있는 충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고 그러한 기술이 없는 사람은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서 상처를 주는 아, 그런 대화를 한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네요.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상처를 주는. 그러니까 언어를 사용하는 기술을 익혀야 한다. 그게 핵심이네, 그죠? 여기서 이 언어라는 것이 마음이 먼저다, 언어가 먼저다 이게 아니고 연민에 머무를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주는 것 중에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큰 역할을 한다는 거죠. 물론 그 안에서의 마음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유대를 맺고 도움이 되고 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제 언어다. 어쨌든 왜 전 잘 모르겠지만 여기서 언어라고 표현한 게 이 MVC 자체가 구체적인 대화 방법인 거잖아요. 언어로 된 구체적인 대화 방법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언어의 역할이 큰 역할이 나타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보태면. 그러니까 비폭력이라는 폭력은 결과잖아요. 결과. 어떤 생각이나 그러니까 그 언어에 의해서 행동을 촉발한 결과로서 그게 이제 폭력인데 그 폭력을 가로막는, 그러니까 폭력까지 되지 않게 하는 것이 어떤 마음에 있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그 마음이 연민이라고 했을 때
다른 여러 가지 마음도 있겠지만 뭐 사랑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포괄적인 것을 연민이라고 했을 때 그 연민으로 이르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정말 불쌍하게 막 보이고 막 빌고 막 이래도 사실 연민 나올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의 방법으로 언어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리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이거 밑에 보면 음, 맨 밑에 보면 MVC를 의사소통 방법 혹은 연민의 언어라고 부른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 의미의 언어가 아닐까. 맞아요. 그러니까 25페이지에 주의를 기울이는 방법 바로 밑에 보면 견디기 힘든 상황에서도 인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대화 방법. 대박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일단은 이분은 어쨌든 우리의 의식에 초점을 둔다. 이게 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 초점이 제가 생각했던 거랑 다른 곳에 이제 초점을 둬야 된다고 저는 여기서 봤거든요. 네, 고드님 이 얘기하신 거. 자동차 열쇠, 맞아. 키를 잃어버린 곳에 가서 찾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 불빛을 비춰놓고 거기서 키를 찾는 것처럼 이런 연민의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식의 초점을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들 속에서 막 자동차 키를 잃어버린 그 상황 속에서 잃어버린 사실만 알게 되면 이미 배는 지나왔는데 나의 잃어버린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잃어버린 그 장소로 가지 않고 그냥 배 안에서 찾고 있는 거잖아요. 배는 아니었나요? 여기 뭐였죠? 골목. 어디? 골목. 가로등 밑에서 찾고 있었어요.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닫는 장소잖아요. 거기가. 그렇죠. 밝은 장소, 깨달은 그죠? 장소. 자기가 자기 편한 장소에서 찾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많은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면 화를 내고 어떤 그 분노가 올라오고 어떤 감정이 폭발하고 그 상황에서 어떤 현상을 바라보고 거기에 집중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본성에 집중하면 그 사람이 그런 감정을 가지게 된 나에게 어떤 분노하게 된 혹은 나에게 어떤 내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된 그 사람의 욕구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저도 이 상황에 분노하는 내 감정 그 뒤에 있는 욕구가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에 그 부분의 의식을 집중하면 좀 다르게 보지 않을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이제 와서. 그래서 그 인간의 본성, 정말 가장 인간다울 수 있는 그 부분,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 인간들이 25페이지 보면 인간들이 서로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게 되어 있는지 원래 인간은 그런 관계를 맺으면서 살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거를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언어가.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 이 MVC의 대화 방법이다라는 게 저는 너무 좋았어요. 저는 햇살님 얘기 듣고 또 하나가 뭐가 번개처럼 싹 지나갔어요. 이 번개. 열쇠를 찾고 있는 사람이 음, 골목에서 잃어버렸는데 음, 가로등 밑에서 찾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음. 이 단어적인 맥락을 의식의 빛을 이제 비추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의식의 빛을. 근데 아까 햇살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열쇠를 잃어버렸다고 깨달은 곳에서 찾고 있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나는 이 부분을 읽을 때 어떻게 읽었냐면 그냥 이 문맥으로만 그냥 읽었어요. 그러니까 경찰관이 물었을 때 왜 여기서 찾냐고 하니까 여기가 훨씬 밝아서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저 또 이거
담론에 차칠이 일어나 있었잖아요. 발탁본 지발 들고 가놓고도 탁 한 번 안 갖고 왔다고 되돌아갔다 차칠을 막 우리가 막 비웃었던 그 사람이 막 생각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아 밝은 데서 막 찾고 있는 아우 또 웃격 하면서 막 이렇게 읽었었는데 아 이 경희님 또 우리 햇살님 해석이 잃어버렸다고 깨달은 곳에서 찾고 있다는 그 말이 갑자기 막 벌렁벌렁거리네. 좋은 거죠. 좋네. 깨달은 곳. MVC 이거 읽으면서 저는 예전에 읽었던 그 책 생각났어요. 기쁨의 1000가지 이런 바이런 케이티. 거기서 여기서도 보면 판단이나 평가를 내리지 않고 관찰한 바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말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그 감정 아래 우리 욕구가 있고 그 욕구를 찾아야 되고 이런데 그 생각을 믿지 말라고 하잖아요. 바이런 케이티가. 그래서 제가 그때 그 팟캐스트에서 바이런 케이티 더 워크 그 홈페이지를 알려주길래 거기서 이웃을 판단하는 양식이라고 제가 다운받아갖고 프린트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6가지 질문이 나오는데 이제 어떤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제 이 6가지 질문을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답을 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중간쯤에 깨닫는데요. 예. 아, 이거는 상대방 문제가 아니라 스트레스를 준 상대방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구나. 그거를 깨닫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그 바이런 케이티 그 생각을 믿지 않을 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게 생각이 났었어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 그 얘기를 하냐면 또 코칭 얘기를 하게 되네. 코칭을 했는데 어떤 고객이 계속 이렇게 겉도는 거예요, 빙빙. 근데 봤더니 다 알아. 다 알고 마지막 내가 바뀌어라는 말만은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인 즉슨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 않다는 말이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내가 그거 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난 안 바꾸고 싶어. 그냥 걔가 잘못됐다고 말해줘. 난 안 바꿀래. 어떻게 하면 내가 걔를 바꿀 수 있는지, 걔가 바뀌는 거를 방법을 빨리 알려줘. 계속. 거기서 이제 뺑뺑 돌았거든요.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지. 그 코칭의 방법에서 그 사람 얘기를 계속 공감해서 들어주면 어느 순간 본인이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게 원래 교과서적인 답이 아닌가요? 본인이 답을 알아. 음. 그런데 저항하는 게 있는 거지, 안에. 그게 보통 뭐냐면 심리적인 이슈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욕구 차원에서 보자면 그 현상을 가지고 욕구 차원에서 보자면 선택의 욕구잖아요. 내가 그 사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저항함으로써 충족되는 욕구가 있을 거라는 거지. 어떤 그렇지 욕구를 않을까요? 충족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도 상처받고 있지 싶지 않을까? 않다. 이 코치 잘 하나 못하나?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거. 과거의 상처를 보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근데 상담이 싫어하는 거지. 욕구는 뭐뭐 하지 않다가 아니라고 해요. 뭐뭐 하고 싶다로 바꿔야 돼. 그러면 과거 상처를 보지 않는 걸 뭐뭐 하고 싶다 바꾼 거예요? 과거의 상처를 봄으로써 감정을 느끼겠죠. 그 반대의 감정이나 그 반대의 욕구 아닐까요? 모르니까, 이슈를 모르니까. 어렵다. 넘어가자.
약간 이거 30쪽에 이거 양말 2켤레 똘똘 말린 펠릭스 이야기 나오잖아요. 아마 다른 엄마들의 고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저도 이게 뭐 양말이 아니라 아이들 방이나 아이들 침대나 뭐 아이들 책가방이나 막 던져놓고 막 욕실 앞에 옷 벗어놓고 이런 거 보면 잔소리를 해서 제가 치우도록 해야 되냐 아니면 아무 말 하지 말고 내가 치워야 되냐 진짜 갈등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 MVC를 통해서 그 아이한테 그게 중요하지 않구나. 내가 깨끗하기를 원하는구나. 내가 치워야 되네. 그래서 속으로 너희도 똑같이 결혼해서 똑같이 아들하고 딸한테 똑같이 해야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되돌아왔죠. 난 어땠을까? 아, 엄마가 내 걸 치워줬으니 나도 얘들 걸 치워주고 얘들은 지 새끼 걸 치워주겠네 라는 생각을 결론을 내렸어요. 그렇게 하죠. 근데 우리가 그 저는 애들이 다 컸잖아요. 그러니까 다 크다 보니까 지금은 약간 공동체 약간 그런 느낌으로 살아요. 애들이 좀 성인이 되면 약간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저도 좀 벗어나고 싶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청소를 이제 청소기 돌리는 거를 우리 딸한테 시켰어요. 매일 아침에 네가 이제 청소기를 돌려주면 좋겠다. 좀 저 딴에는 좀 배려를 해서 좀 가벼운 걸 시킨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시켜놓고 중간에 계속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못 기다려가지고. 그러니까 하루는 청소기 좀 돌리라고 했더니 얘가 갑자기 투덜투덜 하면서 아 이거 청소기 꼭 매일 돌려야 돼? 다른 집들은 이틀에 한 번씩도 돌리던 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제가 이제 빵 터진 거예요. 계속 쌓였던 게 빵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참 좀 난리를 폈죠 또. 그러다가 나중에 얘가 미안하다고 하면서 이 얘기를 하더라고. 엄마 미안해. 내가 생각해 보니까 지가 인터넷에서 이런 얘기를 본 적이 있대. 그 한국 여자인데 외국인 남자랑 결혼해서 사는데 그 사람이 아마 내 생각에는 영국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쪽에는 보니까 우리 설거지를 하고 나면 세제를 묻히잖아요. 세제를 접시에 묻혀가지고 그거를 행주로 그냥 닦아서 그냥 그대로 쓰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헹궈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오래된 문화니까 그게 왜 그렇게 해야 돼?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자는 자기는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찝찝하니까 남편한테 설거지할 때 좀 헹궈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남편은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해야 돼라고 안 하고 같이 사니까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헹궈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내가 깨끗한 걸 좋아하니까 하루에 한 번씩은 청소기를 돌리는 거를 원하니까 나는 자기는 굳이 그렇게까지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만 엄마가 원하니까 같이 사는 입장에서 자기가 그냥 했었어야 되는데 자기가 이거 꼭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한 게 생각해 보니까 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같이 살 때는 이제 서로 그렇게 맞춰줘야 되는 거. 안 그러면 한 사람이 다 하게 돼요. 어쩔 수 없이. 저는 이거 펠릭스 이거 되게 불편했어요. 처음에 볼 때 말도 누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어딨어 이러면서 야 이거부터 나오지. 야 양말 뭐 뒤에 이야기도 안 하잖아. 뒤에 야 양말 이런 끝이지. 죽을래 뭐 이런 거. 저희 그런 말 잘 쓰니까. 근데 어느 날 이게 딱 읽었을 때 이게 정상적으로 들리더라고요. 정상적으로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아까 그런 말씀 있잖아요. 나의 스토리를 지워라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펠릭스가 갖다 놨었어야 돼. 깨끗이 이렇게 그 양말을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갖다 놨었어야 되는데 그게 있으니까 그게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이미 나는 그 내 안의 스토리 때문에 얘가 잘못하고 있다고 판단한 거잖아요. 근데 그 판단하는 나의 스토리를 이제 이런 문장을 통해서 제가 보게 됐던 것 같아요. 이것이 판단이었구나. 그러면 나의 기대가 있었구나. 그러면 그 기대는 부탁해야 되는구나. 이런 그러니까 대화, 내가 부탁하고 상대의 말을 듣고 이제 이게
얼마나 우리가 기대와 강요를 많이 했는지 그런 것들이 느껴졌었어요. 제가 아까도 그러면 MVC 대화법으로 얘기를 했었으면 우리 딸이 좀 빨리 받아들일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음, 그럴 것 같아요. 그 만약에 음. 청소기라면 음, 그거를 우리 딸은 청소기를 돌렸었어야 해라고 생각했다면 그게 이제 부탁이 아닌 거죠. 음, 음, 돌려줄 수 있겠니라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막 마음에 막 이렇게 이런 게 차올랐잖아. 이미 강요가 들어있을 때 너는 하지 않으면 안 돼. 나는 이걸 좋아하니까 너 하지 않으면 안 돼라는 어떤 무언의 기대가 잔뜩 있어서 이미 그거는 이제 부탁이 아니고 너는 지키지 않으면 안 돼라는 압박이 있었던 거죠. 그거는 그 관계는 어찌 보면 대등한 관계가 아니고 이미 나는 올라가 있고 너는 지켜줘야 된다는 어떤 그런 차등적인 관계가, 그러니까 하나의 권력적인 권위적인 관계가 이미 성립되고 난 이후에 그런 게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게 항상 힘이고 권력이잖아요. 근데 그 그 전에 권력은 합의가 된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는 그, 청소기를 매일 돌리겠다고 합의를 해놓고 못 그 지킬 때는. 애초의 합의도 그 음, 애초의 합의도 음, 어, 과연 동등한 입장에서 했는지를 음, 돌아봐야 돼요. 음, 권력 그렇다고 얘기가 하더라고요. 나오니까 나 뭐라 그랬냐면요, 애한테 엄마 말 듣기 싫어하잖아요. 어? 그리고 하기 싫어하는 게 너무나 느껴져. 그래서 정말 내가 하면 안 되는 얘기를 했지. 엄마 집에 사는 동안 엄마 돈으로 너희들이 먹고 생활하면 엄마 말을 들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네가 네 돈으로 네가 살고 너희 집에서 살면 네 멋대로 해도 돼. 근데 여긴 엄마 집이니까 엄마 말을 넌 들어야 된다라고. 전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생각하니까 없어 못됐네. 속으로 그래서 우리 엄마 정말 못됐네. 그래서 많이 하죠,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걸 많이 하지. 우리 많이 애들이 하는데 고맙네. 근데 진짜 그 말은 그냥 폭력적인 이야기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근데 그 마음의 저변에는 아이를 정말 걱정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표현해주면 아이들이 어쩌면 행동이 좀 달라질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지만 내가 해봤거든요. 무슨 욕구가 있는가. 그래서 난 뭐 그런 거, 이 욕구 넣어보면 깨끗했으면 하는, 환경이 좋았으면 하는 욕구. 그래서 뭐 또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욕구.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책을 읽는다는 걸 우리 애들도 알고 남편도 알아서 내가 이거를 또 내가 활용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딱 하니까 우리 애기 아빠가 말장난하지 마라 라고 딱 하더라고 나한테. 그러니까 이게 습으로 이미 나한테 막 배어서 초지일관 항상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해야지. 사실 이거 MVC 읽어도 1시간 지나면 이 4단계 또 다 까먹거든요. 예. 그렇다고 이 책을 계속 끼고 있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러다 보니 엄마 제가 평소대로 해. 진짜. 그런 반응이. 근데 엄마 저는 평소대로 해. 감정까지는 찾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감정만 표현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 안 좋더라고. 감정만 밥을 해놨는데 얘가 해놓은 밥을 안 먹고 라면을 끓여 먹었더라고. 근데 반응이 너무 진짜 냉담하게 밥 안 먹고 라면 먹었네? 약간 서운한 티를 내니까 집단에는 방어 기자가 이제 해가지고 엄마 먹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너무 서운해가지고 내가 지금 서운해하고 있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나는 내가 엄마가 이렇게 밥 해놨는데 네가 이렇게 라면 먹고 이러면 진짜 서운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쑥 들어가 버렸어. 그랬더니 애가 그때부터 안절부절. 참. 그래갖고 방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제 건강에 좀 기여하고 싶다는 욕구가 있었구만. 그거를 이제 가만히 앉아서 생각이 좀 나더라고. 근데 그 얘기는 못 해줬어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말을 딱 하기
때부터 대화라는 걸 딱 시작하고 나서 하고서 지금까지 지금 몇십 년이 지났어요. 지금까지도 계속 그 패턴을 유지하고 살잖아. 폭력적인 패턴 어찌 보면 내 감정 그러니까 그런 걸 유지하고 사는데 우리 비폭력 대화 몇 시간 읽었어요? 그거 읽고 내 삶의 패턴이 바뀐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게 폭력이야. 맞아, 맞아. 그러니까 그게 이건 자신한테 끊임없이 주는 돼. 폭력이네. 너 음. 배웠으니까 잘해야지 하는 그 전제 테두리 안에 나를 가둬놓고 그렇게 하지 않는 나를 또 막 비난하고 너 배웠는데 왜 너는 이렇게 안 하니? 막 이러는 것도 좀 자신을 좀 돌보지 않는 그런 거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오늘 이거 들어가기 일장하고 있지만 앞에 머릿말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머릿말 읽고 벌써 비폭력 대화 다 읽은 것 같은데 뭐 그런 느낌. 그래서 항상 이런 글들은 다른 책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렇게 다 읽고 나서 다시 이 글쓴이의 머릿말을 한번 다른 분들이 이렇게 써준 이런 추천사를 다시 한번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참 좋았어요, 이 머릿말이. 저는 참 좋았습니다. 그 첫 문장도 너무 좋게 시작하잖아요. 당신이 하는 다음 말이 다음의 세상을 바꾼다. 그냥 감동이 물결이다. 진짜.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하게 된 다음 말. 좋네. 마무리로 아주 좋은 멘트입니다. 아, 그러네요. 마무리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보태고 다음에 싶은 거 2장인가요? 있어요? 네, 다음 주에 2장. 연민을 방해하는 대화. 일장이 다 됐나요? 1장 마음으로 주기. 연민의 대화. 이게 마음이 맨 앞에 있는 이유가 뭔가 마음을 먼저 챙겨라 라는 의미로 기술을 익히기 전에 마인드셋이 먼저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마음을 맨 앞에 두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마음을 챙깁시다. 기술 이전에는 마음이다. 힘으로, 그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저절로 그런 마음이 되어지기를 그치. 희망해 자발적으로 봅니다. 자연스럽게. 또 저항하는 마음이 생길 때는 그 마음도 좀 봐주고 아직은 준비가 안 됐구나. 그래, 괜찮아. 좀 수용해주고 가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연민이라는 게 상대방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적용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 일단은 나에게 적용했을 때 내가 그게 먼저 작동하면 상대에게 적용하는 거는 진짜 또 더 쉬워질 것 같다는 맞아, 생각이 맞아. 들어요. 나 자신을 연민의 마음으로 끌어안아 줍시다. 근데 이게 연민이라는 표현 말고 다른 표현을 왜 하지 않았을까? 연민하니까 좀 불쌍히 여긴다 이런 느낌이 막 들어서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 사랑이라던가 저는 연민이 엄청 적합한 표현이라고 생각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남편이라고 보면 사랑만으로 있었다면 어쩌면은 좀 그 뭐라 그러지? 좀 뭐라 그러지? 좀 간지럽고 남사스럽고 약간 좀 그런 부분이 느껴지는 반면 내가 어느 순간이 딱 지나면서는 남편도 연민으로 느껴졌거든요.
이웃으로 느껴지고 동료로 느껴지고 설득된다. 설득된다. 연민으로 느껴져. 어떻게 이렇게 시기적절 남편을 비유해서 남편 나오니까 연민이 바로 이해가 되네. 이거 들으니까 저는 연민이라는 아마 다 번역에 이해될 거야. 약간 그냥 퀘스천 마크가 있는 게 사전을 찾아봤는데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공존하는 거야. 내가 힘을 가지고 있고 나보다 약한 사람을 내가 연민의 마음으로 품어줘라. 이런 의미의 연민도 있고 그게 영어로 이제 PT 이런 게 되는 거고 그냥 대등한 관계에서 그냥 그 거의 사랑의 마음을 담은 그 연민 그 영어로 이제 컴패션 도 연민이 있고 두 가지 의미를 국어에서는 다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언어를 표현할 때 그런 힘의 이렇게 서열 위계 구조가 있는 상태의 연민이 아니라 그냥 같은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그 연민을 의미하는 걸로 이해하면 내가 편한데 이걸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하거나 그랬을 때 혹시나 이게 이렇게 믹스가 돼서 전해질까 봐 그런 두려운 마음 때문에 불편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멋지게 다 해석해 주셔서 아유 연민에 대한 일의 미련도 없네요. 네. 우리 오코치님 영어 원장님 출신 이렇게 이 외국 번역서를 하면서 이 연민에 대한 해석까지 멋지십니다. 진짜. 이런 개인적인 얘기 해도 되나? 안 돼. 이미 다 했잖아. 끊을 거야. 햇살님 남편 나중에 한번 뵙고 싶어요. 독서 모임 오려고 하는데 지금 못 오게 하시는 거죠? 출근해야 진짜? 돼. 오시라 돈 벌어야지. 하세요. 제가 뵙고 나가서 돈 벌어야지 싶다고.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날인데 우리 너무 의미 있었다. 아무 준비 안 해도 이렇게 잘할 수 있구나. 제가 너무 아, 늦어가지고. 다음 주에는 제 시간에 오실 수 있나요? 다음 주에 장담 못 하겠어요. 다음 주까지는. 왜냐면 다음 주까지? 오케이. 아니 그러면 우리 시간을 수요일 이거 다시 한번 논의해 보는 건 어떨까요? 요일을 조금 바꾸는 걸로. 아니 한번 아니 지금 그대로 의견을 그대로 내봅시다. 합시다 그냥. 네? 다른 날이 없어. 다른 날이 없어요? 바쁘시구나. 네, 어. 움직여야 돼. 아니, 그럼- 그래서 수요일 말고 그럼 월요일은 월요일 10시까지 수업이에요. 금요일은 금요일이 변동이 해야 되나? 많아가지고 금요일도 늦게까지 수업이라서 지금 이제 시험 기간이거든. 그러면 9시 오늘 10분에 시작을 했잖아요. 오늘은 시간은 이제 9시 반은 9시 반 안 돼. 안 돼요. 그건 안 되고 오늘은 내가 이렇게 좀 변동이 있었어요. 그 애를 왔다 갔다 하는 그게 있었는데 그게 없는 걸로 하면 아마 9시엔 들어올 수 있을 거다. 9시 한 10분 정도는 들어올 수 있을 거다. 다음 주에 9시 10분에 만납시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우리 장원준 국어 선생님이 그냥 가셨어. 어떻게? 죄송해. 그래서 다음에 두 권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네, 수고하셨습니다.